이번 단원에는 낚시 행위의 문화, 학자들의 문화의 폭넓은 이해, 지능 높은 동물들의 문화, 장기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의 차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낚시 행위의 문화는 수백만 년 동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 처음에는 극도로 느리게, 그 뒤로 점점 더 빠르게, 마지막으로는 폭발적으로 빠르게 진화한 형태의 문화입니다. 태평양의 심해 어부들이 수심천 미터가 넘는 바다까지 낚싯바늘이 달린 긴 낚싯줄을 내립니다. 그들이 잡는 것은 은대구이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깨끗이 손질하여 냉동한 뒤 해변에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의 고급 식당과 가정 식탁에 오릅니다. 이 은대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경로는 신석기 시대의 여명기 이래로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갈라지기도 하고 합류하기도 하면서 흐르다가 이윽고 함께 현대 문명이라는 실체를 빚어낸 수많은 문화적 범주 중 하나입니다. 인류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폭넓게 정의한 바에 따르면 문화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형질들의 조합입니다. 문화 형질은 처음에 한 집단에서 창안되거나 다른 집단에서 배운 다음에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전파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대다수 연구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해도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조하려면 동물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는 침팬지와 그들의 가까운 친척인 보노보 원숭이입니다. 집단 구성원끼리의 모방이 문화 형질이 전파에 기여한다는 것을 두 침팬지 무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무리에서 지위가 높은 암컷을 한 마리씩 골라서 특수하게 고안된 용기에서 먹이를 꺼내는 법을 몰래 시연한 후 보상으로 먹이를 주자 침팬지들은 금방 배웠습니다. 한쪽은 찌르기 기술을, 다른 한쪽은 들어올리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각 암컷은 자기 무리로 돌아간 뒤에도 보았던 방법을 계속 실천했습니다. 곧 무리의 대다수는 같은 방법을 써서 용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전파는 교사 침팬지를 직접 모방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먹이 용기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지켜봄으로써 스스로 학습한 것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자가 옳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 침팬지의 인간의 사회적 학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원숭이의 유인원 다음으로 지능이 높습니다. 또한 돌고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모방 행동, 즉 흉내내기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돌고래를 비롯한 영리한 고래류는 왜 더 이상의 사회성 진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집이나 야영지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앞발 대신에 지느러미 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속에 살기에 그들은 결코 불을 제어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들의 장기 기억입니다. 동물들도 장기 기억을 지니며 그 기억은 생존에 기여합니다. 비둘기는 많으면 1200장까지 사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저장하는 세인 클라크 까마귀는 생포에서 실험을 해보니 도토리가 저장된 69개의 방 중에서 25개의 방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 기억은 무려 285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이 새들의 능력을 초월한 시험 결과 이 지능이 뛰어난 영장류는 적어도 5000개의 항목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적어도 3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알려진 그 어떤 동물보다도 장기 기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어떤 동물도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1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거대한 뇌피질에 자리한 은행입니다. 신경세포 하나는 평균 1만 개의 가지를 뻗어서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조직의 기본 단위인 이 연결을 통해 복잡한 회로와 중계소가 만들어집니다. 회로와 중계소는 이루어지는 방은 모듈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모든 본능과 뇌의 기억은 이 망을 통해 편제됩니다. 뇌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사실은 처음에 유전학의 이론적 모형을 진화론에 적용하는 일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유전체에는 단백질 암호를 지닌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감각계와 신경계를 빚어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과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멸종된 사람 속의 한 종입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가까운 종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분포하였습니다. 석기의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불을 이용하였으며 매장의 풍습을 가지고 있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856년 독일 프로이센의 뒤셀도르프 근교 네안데르 계곡에서 인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호모사피엔스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인류입니다. 그 이름은 슬기로운 사람의 라틴어입니다. 기원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래되어 세계 각지로 퍼졌을 것이라는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과 고인류가 전 세계로 퍼진 이후 제각각 현인류로 진화했을 것이라는 다지역 기원설이 대립하였었으나 현대에는 전자가 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이 사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사회적 특성에는 그들은 동굴 속에서 살았으며 동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도 죽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죽인 사람의 뇌를 먹은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지닌 힘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3에서 3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창을 던진 게 아니라 두 팔로 찔렀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아프거나 상처를 입은 자들을 돌보아준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장자를 보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동족을 먹는 등의 식인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네안데르탈인은 돌과 뼈, 나무 등을 이용해서 창이나 손도끼 등의 다양한 종류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약 100만 년 전부터 이따금 죽은 자를 매장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도구의 표준화 다음으로 순수한 추상적 생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발전입니다. 의도적인 매장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세에 대해 초보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이며 곧 이것은 원시적 형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매장할 때 생전에 직접 사용했던 것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라크의 이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제2적 매장품과 프랑스의 라펠라시 동굴에서 발견된 매장품은 제 형태의 희생의식을 통해 이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창자로 끝에 돌촉을 붙이는 방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상당한 기술적 혁신이었지만 추론과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엿보였습니다.